40. 자, 이 부동산 공법 노족 18년간 기출 문제집을 최근에 제가 최종 정리해서 이 작업을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쉽게 합격에 나도록 이 노족 18년간 기출 문제집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 주시면 제가 바로 그 주문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택배로 보낼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이 기출문제, 오늘은 도시군 기본기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도시군 기본기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 후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바로 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구역을 위주로 수립하되 여러 가지 정책 내용 중 인접한 그런 시군 후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 여건상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인접한 시군 후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고, 그렇게 수립할 때에는 인접한 시군 후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때는 그쪽 인접한 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도시군 기본기 내용이 광역 도시계 내용과 다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아니고 이걸 지워버리고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의 내용인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래야 되죠.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라든가 군이 있다. 그때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이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역으로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수도권에 속한다 그러면 무조건 인구수가 3만이든 뭐 7만이든 불문하고 수도권에 속하는 시와 군은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당연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죠. 그리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인구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인구수와 관계없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천을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절차상 공천은 필수적이고 주민과 관계청무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승인받아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이 4명이 자기 관역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절차상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는 해야 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이거죠. 해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풀고 해설 보고 문제 풀면 완벽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해설은 통과하겠습니다. 자, 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약간 틀어서 나오죠. 자,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다. 속하면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리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면 맞지만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그런 포함시켜야 할 정책 방향의 내용 중에는 기후 변화의 대응,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이 정책 방향으로서 포함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원, 녹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되고요. 이런 내용이 쭉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이 양자 중 뭐가 더 상위 계획입니까? 광역 도시계획이죠. 지금 말이죠. 서울특별시, 인접해 있는 인천광역시, 또 인접해 있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있죠. 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지하철이 전철이 거밀처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개권이다라고 지정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한 문구로 광역 개권이다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문구로 광역 개권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해 광역 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도 한개 수립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인천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도 하나 만들어져 있죠. 수원시, 뭐 옆에 용인시 등등 쭉 성남시 쫙쫙 있죠. 화성시, 오산시, 저 남양주, 저기 연천과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쫙 있다고 그랬죠. 각각 시군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다 하나씩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광역 개권이 지정되어 있는 그 아까 세 가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 경기도 여기에는 광역 도시계획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총 33개가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하나, 인천광역시가 또 하나,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해서 총 33개가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개별 도시군마다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보다 하위 계획이니까 이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된다. 만약 서로 다르면 뭐가 더 우선한다?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컨대 지금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광역 개권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역 도시계획 하나 수립되어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럴 때는 무슨 계획에 맞게 해라? 그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에 맞게 해라.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한다?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그렇죠. 5년마다지요. 10년마다 하면 드립니다. 5년마다. 왜 5년마다가 나올까요? 바로 이 시장 군수란 자들은 선출직이요. 한번 선출되면 4년 해보면 나가야 됩니다. 시청에서 나가야 되죠. 군청에서 나가야 되죠. 5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5년 차면 새로운 시장 군수가 바로 시민과 국민에 하여 자체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서 들어오죠.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시장 군수가 5년 차에 다시 직무를 수행하니까 야 5년마다 너네들 지역에 있는 기본계획, 타당성, 전반을 재검토 정비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년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라는 계획이 우리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볼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 관리계획도 있고 그리고 저기 정비법으로 가면 두 개가 있죠. 정비법에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그리고 바로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주택보러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청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정비를 해야 할 친구들이 임기가 4년이고 5년차 새로 등장하는 그 장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국토개법상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도 5년마다 수립 시행해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공동구 안전관리 유지 계획 수립 시행해야 할 자가 특권
특강 특특 시장수인 이 선출직이거든요. 그들 4년 해먹고 5년 차에 새로운 장비를 등장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통과하고요.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사시장, 특별자치도의사는 자기 지역의 도시 군기본계를 수립하든 변경하든 그럴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 힘을 거쳐서 확정하는데 이때 협의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협의해라. 그래, 이 4명. 4명은 이렇게 자기들이 수립 변경에 나갈 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바로 지방도시위원회가 설정용되고 있는데 이 심의를 꼭 거쳐라 이거죠. 여기서 이네들은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고 협의만 한다고 하십시오. 자, 해설 너무 자세히 해놨으니까 이 교재를 굽해서 문제 풀 때 쫙쫙쫙쫙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공법은 이용구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에 나올 거 계속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되죠. 자, 이 문제도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 이 기출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도시 군 기본계획이다 옳은 거 22회 때 나왔던 건데요. 1번 옳은 겁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 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안 받는다고 그랬죠. 이자들은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다만 수립하고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땡.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 군 기본계획 승인은 도에서 한다. 이건 맞죠. 2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오네요.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죠?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2번. 너무 쉽네요. 그래, 이게 확신이 든다 그러면 딱 하고 통과. 본 시험장에서 그래야 되죠. 이거 계속 만작거리면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번 분명히 맞은데도 불구하고 3번, 4번, 5번 읽다가 시간 다 보내고 딱 4번 찍고 말아버리죠. 그래, 틀리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3번 한번 볼까요?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도시군기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도시군기본이라든가 광역도시는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에게 위반 제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책계획서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청이 알아서 바로 수립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제한권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위반 제한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기본이 틀렸어요. 기본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데요. 따다당 해가지고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상황 하면 기, 지, 산, 대체, 입 이게 떠나야 돼요. 저한테 강의 받으신 분들은 달달달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죠. 기, 지, 산, 대체, 기, 기반수 설치 준비 계량에 관한 사항. 지, 지구단위 객구역 지정과 변경하는 사항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는 사항. 산, 산업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하는 사항. 대체,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행정을 지구단위로 대체해달라고 하고 그 용도지구 폐지하는 사항. 입주제 취해수구역 지정과 변경하는 사항과 입주제 취해수구역의 계획 수립 변경하는 사항. 이렇게 기지산 대체 입에서 단순히 끝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이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 이에 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특강, 특특, 시장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란 공시를 승리할 수 있다. 틀렸죠. 수립하든 변경하든 이네들이 실권자인데 반드시 공시를 열어라. 열어서 주민과 관계청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의견 제시된 거 타당하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5번. 특강 특특 시장수는 몇 년마다 도시 군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정배라 10년마다 땡 5년마다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볼수록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몇 문제 풀어봤는데 볼수록 문제가 쉬워지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체계로 정리하고 그러면 아주 문제 풀기가 쉽고 공법 가볍게 제일로 공부하기 편한 과목이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법. 그런데 말이죠. 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은 공법이 뭐 어쨌다 저쨌다 그렇게 해요. 공법이 뭐 어찌고 저쩌고 아주 안 좋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공법이 제일로 재밌고 흥미롭고 가장 쉬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 풀면 알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따당따당하고 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피곤하다 하면 누워서 방송 크게 틀어놓고 듣고만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귀에다 탁탁 넣어드릴 테니까요. 피곤하시면 누워서 들어도 돼요. 그래도 공법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자 해석 너무 꼼꼼하게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해놨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떠떡떠떡 하면 돼요. 떠떡떠떡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 또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금방 이제 풀려요. 도시 군기본계다 틀린가? 31했던데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 후 관할구를 포함하여 도시 군기본계를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가 해야 된다. 오, 아까 설명했던 것도 다 맞습니다. 2번 도시 군기본계 2반위로부터 몇 년의 토지 작성평을 실시한 경우는 토지 작성평은 또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냐? 5년 맞습니다. 이거. 그래 도시 군기본계획 2반위로부터 5년에 돈 들여서 토지 작성평을 실시했다면 또 돈 들여서 토지 작성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기존의 자료 활용하면 되니까. 제 취약성 분석도 그렇죠. 그래서 5년이란 말이 중요해요. 맞고요.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를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은 시의회 예컨대 천안시장에 수립한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수원시장에 수립한다 수원시의회 또 저기 홍성 군수가 수립한다 그러면 홍성군의회 연천 군수가 수립한다 군의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기본계를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 수립한다면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장은 광역시의회 의견 듣지 각각 그 구의회 의견 듣는 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이때 의회 의견 듣기 위해서 이 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며칠의 의견 제시하냐? 30일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되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는 심의를 한다. 이 시장수가 자기 지역에 대하여 도시 군기본계를 수립하든 변경하든 자기들이 하는 절차는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초조사합니다. 둘째 공청회를 열립니다. 그래서 주민원과 관계청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의견 들어요. 그러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기초조사 결과,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의견, 그 수립했던 서류, 그 다음에 시, 군의 의회 의견 들었던 서류, 이런 걸 딱 준비해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승인청을 하게 되죠. 도지사가 승인청을 접수했습니다. 승인청을 접수했다면 도지사께서 승인을 해주기 전에 그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 방향 내용을 담아서 오는데요. 그 정책 내용 중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도 안에 있는 도교육감이 있습니다. 그 자가 관계행정기관장이죠. 그 기관장하고 협의해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환경관세청과 도지사가 협의합니다. 이렇게.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30일 의견 제시하죠. 그래서 도지사가 협의를 거치는 거예요. 협의 끝났다 그러면 도청에 있는 도시은혜가 있어요. 도시은혜 심의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방도시의 심의를 주지 시장수가 거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승인을 해주기 전에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승인 후 다시 승인했던 시장한테 송부했죠. 군수한테 송부했죠. 시장수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공고고 열람 제공이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송부받아가지고 그걸 공부했다 개조해서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 열람을 제공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고하고 열람은 시장 군수하지 바로 도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 4번이 틀렸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수립하든 변경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변경하려면 바로 기초조사 아까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 들고 나서 도의사한테 승인 청하죠. 그래서 도의사 받아서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치죠.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보면 나왔던 거 또 나오죠.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도시 군기봉기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든가 5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해설은 너무 자세히 해놨습니다. 이제 금방 제가 설명을 쫙 해놨죠. 자, 해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반복해서 써놨거든요. 그래 편하게 읽고 가면 돼요. 이렇게 쫙쫙쫙 체크하면서 쫙쫙쫙. 자, 그죠? 해설 쭉쭉쭉쭉.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나왔던 것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도시 군기봉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해서 연결한 거. 27에 따는 건데, 이런 것은 그때 수험생들 저한테 강의받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3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3초. 3초. 보면, 자, 도시 군기봉 이반일부터 몇 년의 토지 작성평가를 실시했다면 돈 들여서 또 토지 작성평가 재작성서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몇 년? 아까 했죠.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도시 군기봉계획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는가? 아까 했죠. 할 것도 없죠. 5년, 5년. 또 해설도 다시 꼼꼼하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1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이게 또 나옵니다. 또. 계속 나와요. 도시 군기봉이다 옳은 거 이제 할 것도 없습니다. 갈수록. 도시 군기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 군기봉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지시된다.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 군기봉계획 뭐가 더 상위입니까? 광역 도시계획이죠. 어떻게 밑에 있는 내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지침을 내립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 군기봉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지침된다. 틀렸죠. 도시 군기봉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래야 되죠. 자, 이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군기봉계획이 있고, 도시 군관리계획이 있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계획이다. 국가계획 1번 타자, 2번 타자는 광역 도시계획, 3번 타자 도시 군기봉계획, 4번 타자 도시 군관리계획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 국가계획할 때 국, 광역 도시할 때 광, 국강, 그 다음에 기본계획 때 기, 도시 군관리계획 때 관해서 기관, 국강 기관 순이죠. 그래서 바로 1번 틀렸습니다. 2번 도시 군기봉 수립 기준. 기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국토관리 총괄 대장이 국토교통부장 하니까 국토교통부장 정한다 그래야 돼요. 또 사과 정한다. 땡.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지금 제가 5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 국토교통부장. 그래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 틀렸죠. 자,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미리 해당 시 또는 군의 의회 의견들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죠. 맞고. 4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이 금방 답으로서 눈에 들어오죠. 4번도 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 4명은 자기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행했다면 스스로 확정해서 공고하고 열람시키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는 하죠. 협의 걸치고 심의쳐서 확정해서 공고 열람 들어갔는데 그때 협의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협의라 이런 규정을 아까 보았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또 5번 또 나왔죠. 볼 것도 없지. 이거 지겹죠. 시장 또는 군수는 타당성 검토할 때 기본계획 몇 년마다 한다고? 5년. 그리고 해설도 또 반복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어쩌고. 자, 통과하고요. 4번. 도시 군기본계다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15회 때 문제인데 이 문제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버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지워가는데 또 이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반복해서. 자, 옳지 않는 거
이거 출제원들이 말을 만들 때 틀린 거 그러면 좋은데 옳지 않는 거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말을 안 써요. 15회 때 출제원들 아주 그냥 엉망인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받던 그 해인데요. 이 지문을 만들 때 설문을 만들 때 틀린 거 그러면 될 것을 옳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출제원에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명 중 틀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틀린 거, 옳은 거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틀린 것이단 말이죠.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거다. 자,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군 후 도시 군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된다. 아까 자세한 설명했으니까 너무 쉽죠. 광이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니까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된다. 이거죠. 2번. 계획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인구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상세히 수립한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정책을 담는 거예요. 정책은 탄력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괄적, 계략적으로 정책 내용을 담는습니다. 이런 정책을 구체로 집행해서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유형이 6가지가 있죠. 용용용 기사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군관리계획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바로 상세하게 정해서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임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되고 또 도시발사 배하는 계획도 그리고 정비사 배하는 계획도 입지규제 최소 계획도 엄청 있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체고 상세히 딱 정해서 고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구체적 상세하게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옳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2번이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강의할 때 바로 이거 중요하다 해서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반다 이렇게 강조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 틀렸습니다. 구체적 상세하게 수반다. 이건 무슨 계획과 관련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종류가 6가지가 있다. 용도주구 지정과 표현한 게 용도구역 개발제한계획 시가와 지정구 수단장 보호계획 도시장 공구 지정과 표현한 게 그다음에 기반시로 설치, 정비 또는 개량계, 그 다음에 도시발사비나 정비사비나 계, 그 다음에 지구단위 교육을 지정과 변환계획과 지구단위계, 입주기대 제수구역 지정과 변환계획과 입주기대 제수구역 계, 여기까지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죠. 이것들 할 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상세히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리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던 것이죠. 이제 3번, 4번, 5는 아까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나 한번 빠른 속도 체크해보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앞서 실시되는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맞습니다. 공청회 꼭 열어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도 꼭 공청회 여는데 열어서 뭐 하자는 거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들으라. 그때 그네들 의견 듣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 참석했다.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맞습니다.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주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안 되면 바로 걸러버리면 되죠.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해당 시 또는 군 의회 의견 들으나 반복해서 나오죠. 이 경우 시, 군 의회는 특별한 사가 없으면 몇인의 의견 제시라 30일.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오죠. 5번 또 나옵니다. 특강 특특 시장수가 수립권자 6명인데 이네들 자기들 지역안에 있는 도시군기본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면다 5년마다 계속해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해설 또 반복해서 여러 가지 비교해 놨습니다. 비교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제 풀어볼까요? 이제 갈수록 쉽죠. 20회 때 나온 건데 도시군기본계획 옳은 거. 1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이죠. 땡. 공청회를 꼭 열어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를 꼭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 들어야 된다. 그렇죠. 틀렸어. 2번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 후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군 후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정확하게 2번이 맞습니다. 이건 계속 나왔던 지문들이죠. 맞습니다. 답은 2번.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는 마지막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땡입니다. 수도권의 시는 인구가
얼마가 됐든 2만 명이 됐든 연천군의 그 구민이 2만 명이 됐든 3만 명이 됐든 불문하고 무조건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수도권의 시는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군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은.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4번. 또 나왔죠. 도시 군기본계획 내용과 국가계획 내용이 다르면 국가계획이 더 상위이니까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야 되죠. 틀렸죠. 5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또 나옵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 틀렸죠. 갈수록 쉽죠? 이렇게 공법이 쉽단 말이에요. 계속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니까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 탁탁 체크하고 해설의 내용을 또 정리하면 공법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편하게.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신 분들 피곤하면 누워 계셔요. 누워 계셔. 제가 그게 또 탁탁 꽂혀서 드릴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해설은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자, 6번 하나 풀어볼까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 설명 중 틀린 거. 이것은 15-1은 추가시험이었죠. 이 공연 중에서 역사상 딱 한 번 추가시험을 봤습니다. 15회 때 문제가 엉망해가지고요. 엉망진창을 내버렸죠. 출제위원회에서 자격도 없는 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수험생이 한 27만 명 응시했는데 합격은 1000명밖에 못했습니다. 1000명. 그래서 다시 데모를 해가지고 다시 해라 해서 시험을 실시했죠. 자, 이게 추가시험입니다. 그래 문제가 좋아서 버리지 않고 제공하는데요. 또 나옵니다. 이렇게. 틀린 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틀린 거. 1번. 했던 거 또 나왔죠. 맞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광역도시법에 맞고. 그 다음에 2번. 또 나왔죠. 광역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 맞고.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황으로서 해당 지역의 그 기후, 지역 요건 등 지역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설 등에 대한 대하여 조사하는 측량. 이건 기초조사에 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조사하는 측량해야 한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는 기초조사가 필수적이다. 맞습니다. 4번.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신에서 주민과 관계청무 의견을 드려야 한다. 아까 했던 거 또 나와있죠. 5번. 수도권 내 시군. 수도권 내 시군은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에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해. 여기서 시군은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말해. 그래, 경기도 수원시장이, 과천시장이 수립했다. 또 경기도 연천군수가 수립했다. 그때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땡. 경기도지사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시군에서 새로 수립되는 도시군기본승권은 도지사다. 그러지.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거예요. 아주 좋은 문제죠. 아주 좋은 문제. 훌륭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버리지 않고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7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33회. 올해가 이제 34회 시험이 되니까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이 시장수가 누구한테 승인받으러 갑니까? 도지사한테 가죠. 이때 시장수가 자기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뭐 절차를 거쳐서 그 서류 가지고 승인받으러 갑니까? 먼저 기초조사 딱 해야 돼요. 기초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서 딱 서류 준비하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공채를 꼭 이뤄서 주민과 관계 의무에 들어야 되겠죠. 그때 들어왔던 의견 수렴해서 그 서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시장 군수는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 의견 청취 결과 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딱 첨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서류를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에 도지사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로 이 승인해 주냐?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치죠. 이때 심의는 도지사가 근무하는 도청에 있는 도시위원회, 이걸 지방도시위원회. 그래서 지방도시위원회 그런 그 심의를 거치게 한 서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한 서류 이런 걸 준비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가 그 절차를 거쳐서 승인 후 다시 시장군수한테 송부하면 시장군수가 받아서 공각을 열람시켜서 끝을 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 안에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서류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해당 찾아라. 아까 이거 하죠. 기초사 먼저 시장수 하니까 이 서류 들어가야 되죠. 청문회란 없어요. 공청회가 있지 청문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땡. 이 시군 뭐 어쩌고 도의회가 나올 수가 없어. 여기도 지방도시 힘의회가 나올 수가 없어. 중앙장 나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서류는 1번의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것이죠. 여기 해석은 자세히 제가 또 써놨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렇게 따당 이런 서류 준비해서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면 된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멀리 강의를 가니까 내일은 못 해드릴 것 같고 그 다음 날 시간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공인중개사 올해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